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섬진강댐 수해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2020년 대홍수 당시 집계된 피해액만 1,379억 원, 복구액은 피해액의 2.2배인 3,0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 이내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현재 도내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 재복구 사업은 얼마나 마무리되었습니까? 지사님, 다시는 재작년과 같은 수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2020년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합동 안전점검, 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제약사항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가 및 지방 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 제약사항 총 1,09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내에서 발견된 미비사항 등은 무엇이었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대홍수라는 유례없는 자연재해는 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임에도 댐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가 집중호우에 급작스럽게 많은 물을 쏟아낸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 전북도는 2020년 대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환경부나 국회 등의 홍수 피해 근본 원인이 국가기관에 있고 전액 국가 배상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내용은 무엇이고 전액 국가 배상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 하류 지역 수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댐 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천재이자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1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 결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한 두리뭉실한 조사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수해배상 분쟁 조정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댐 대량 방류와 국가물 관리 정책 잘못으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중조인은 총 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더욱이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 비율이 72%라는 점에서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결론임에도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결같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왜 합천보다 24%나 낮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해는 수자원 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에도 절반의 책임도 지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2020년 수해 당시 국가 책임과 전액 국가 배상을 주장하셨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결정을 쉽게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 중조이후 결정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님,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많은 도민이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배상은 수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2년의 세월을 기다린 주민의 고통과 희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가 진정한 위민 행정을 추구한다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배상 이외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미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기에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수해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생각하는 수해피해 주민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번 분쟁 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 또한 계십니다. 또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2차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조정은 결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배상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실을 국민이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사님, 조정에서 제외된 도민들과 이의 신청을 제기한 도민들이 만약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보상이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재난 피해를 받은 도민이 보다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도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심지어 사업에 선정되었다가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장시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대체 교실인 모듈러 교실의 안정성 우려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학부모 의견 미반영 등 매우 다양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 또한 장기간 시설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모듈러 교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도내에서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요인은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 의원이 몇몇 학교를 방문한 결과 자신들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모듈러 교실 운영이나 공사로 인한 수업 방해를 먼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미래 교육과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도교육청에서 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거나 확산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 학교는 물론이고 모든 교직원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사업 비전을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직원 인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주체들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훌륭한 교육 인프라는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을 살리는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 사업추진 전담 조직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추진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했고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많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의 경우 시설과 내에서 담당자별 업무 중 하나로 사무분장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언급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인력 구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또 향후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